그러니까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단지 그게 매출이 더 큰 시장이라고 그 산업이 더 위대하거나 더 크다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건 다른 거예요. 배터리, 우리나라 배터리 최대 단점은 어찌됐건 미우나 고우나 중국이란 잠재적 경쟁자가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그 2차 전지의 흐름이 정말 좋았다가 다소 조정을 받고 있는 듯한데요. 또 조금씩은 오르는 것 같기도 네. 하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2차 전지는 저는 이제 기간 조정은 다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은 다 받았다.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인데 가격 조정은. 왜냐면 정말 그때 한번 웬만한 기업들은 한 30%씩 빠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고점 대비해서. 에코프로 에코프로도 80만 원 넘었다가 50만 원 갔으니까. 대장이었는데. 예. 그러니까 그 정도면 이제 가격 조정 어느 정도 좀 끝나갔다라고 보는데 못 오른 이유는 일단 그때 너무 많이 오른 것도 하나의 원인이고 두 번째는 모멘텀이 좀 없었어요. 그 후로. 네. 그러니까 뭔가 주가가 더 올라가기 위한 새로운 이슈가 나와야 되는데 없었죠. 2차 전지. 뭐 특별한 뭐 호재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관심이 조금 떨어졌고 세 번째가 그 2차 전지 말고도 할 게 많았어요. 당시에. 갑자기 경쟁자 반도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오를 때는 반도체가 되게 약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2차 전지만 하는 유튜브 조회수 안 나왔어요. 네, 그죠. 반도체 재미없고 뭐 2차 전지 얘기만 하면 사람들 관심 있고 대안주가 없었어요. 대안주가 없으니까 더 올라간 거죠. 근데 사람들 시선이 바뀌어 갑니다. 그거 갑자기.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야 이제 반도체도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엔터도 봐야 되는 거 맞아요. 아니야? 이제 이러고 지금 이제 갑자기 경기 민감주 얘기 나오잖아요. 감산도 뭐. 예. 그러면 뭐냐 수급이 분산돼요. 이쪽에 쏠렸던 돈이 일로 가면 이 주가가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이번에 5월 달에 양극재 데이터가 좀 나왔어요. 양극재가 우리나라 그 대장이잖아요. 4월인가 5월 달 이게 5월 데이터일 겁니다. 그 데이터를 보면은 확실히 이게 조금 꺾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월 그 양극재가 100% 증가했어요, 수출이. 네.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주가. 근데 이번에는 두 자릿수로 줄었어요. 이번이 40%인가? 이것도 엄청난데 100%랑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확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원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퍼센테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를 거면 계속 오르면 돼요. 100이면 200 가고 근데 200에서 100 빠지면 사람들 실망해요. 엄청 높은데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30이면 사람들 좋아해요. 야 이제 드디어 바닥 찍었구나. 그 논리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약간 야 이거 좀 슬로우해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약간 흔들렸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이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조금 좀 부진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것 때문에 빠졌고 가격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2차 전지는 약간 이제 새로운 뭔가 모멘텀 나올 때까지는 그냥 옆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한다. 실제 요새 2차 전지 많이 안 빠지잖아요. 네. 안 빠지는데 크게도 안 오르죠. 네, 맞아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조정이에요. 보통 주도주들이 한 번 오르고 기간 조정 받고 가니까. 근데 여기서 새로운 모멘텀이 나와줘야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다. 그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주도주였다가 한번 조정을 받고 바로 다시 주도주가 되는 건 없다. 아니요, 그게요. 한 번 주도주가 그 어떤 시장의 사이클이 그러니까 시장의 색깔이 바뀔 때까지는 절대 쉽게 죽진 않아요. 근데 주도주가 이제 완전히 망가진다. 예. 그리고 새로운 주도주가 안 나오면 이제 거기서 한번 시장이 망가져 버리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은 되게 좀 어려운 게 원래 2차 전지가 주도주 맞죠? 2차 전지가 꺾였잖아요. 그럼 원래는 못 가거든요. 원래 그렇잖아요. 주도주가 못 가니까. 근데 2차 전지보다 더 큰 업종이 뭐예요? 반도체죠. 반도체가 급등해 버리니까 이걸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좀 이번 시장은 되게 독특한 사이클인 게 처음에 2차 전지가 다 왕이하고 갔는데 야, 뭔 소리야. 원래 내가 왕이야. 그래서 삼성전자가 야, 너 비켜. 그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좀 약간 힘이 빠졌죠. 근데 거기에 갑자기 뭐 엔터는 그 정도 급은 아닌데 야, 나도 있어 옆에. 그리고 갑자기 요새 야, 경기 민감주 나 무시하냐? 이러고 이제 자기가 서로 왕이 되는 거예요. 나눠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좋은 거예요. 왜 좋냐면 한 업종만 걸면요. 한 업종이 무너지면 증시가 다 무너져요. 근데 그게 아니라 2차 전지 쉬는데 증시 더 올라버렸죠. 코스피는. 맞아요. 그게 이 이유 때문에 서로 막 순환매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장은 2차 전지만의 독주하는 장이 아니라 골고루 가는 장이다. 그래서 2차 전지도 아직 안 끝났어요. 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갈 수 있고 계속 순환매가 돈다.
그래서 지금 2차전지가 주도주가 끝났다. 그것도 아니고 반도체 여전히 좋죠. 주도주 안 끝났어요. 이 주도주들이 서로 순환할 텐데 그중에 분명히 누군가는 또 탈락하는 애들이 나오겠죠. 그럴 때는 이제 장기간 또 소외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게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2차전지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이제 너무 올라서 그때도 한두 달 전에는 좀 쉬어간다. 네. 그 말씀은 드렸던 거고 근데 이렇게 쉰 마당에는 뭐 기간 조정 나오고 나서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려보자. 다만 저는 이제 2차전지 중에서 너무 가격 부담 있는 기업들보다는 이미 좀 시세가 너무 많이 나서 여전히 저는 포스코홀딩스를 좀 개인적으로 괜찮게 봐요. 그렇죠. 예,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왜냐하면 싸요. 밸류가 아, 그렇게 올랐어도 PBR이 0.6배가 안 돼요. 그 철강으로 분류가 예. 되잖아요. 그래서 워낙 싸게 거래되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때 35만 원, 6만 원 정도, 아니면 35만 원 깨지면 더 좋고 그 이하는 굉장히 좋은 구간 같다. 왜냐하면 PBR로 봤을 때는 그 구간은 굉장히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2차전지 한다면 그쪽 좀 괜찮고 그리고 2차전지 제일 중요한 게 리튬이잖아요. 리튬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가장 지금 잘하는 회사가 포스코 아닙니까? 요즘에 막 마그네슘도 막 나오고. 근데 그거는 나중에 생각하세요. 나중에. 저는 그거는 아직은 아니라고 봐요. 핵심은 리튬입니다. 네, 그 아직은 그쪽은 시장이 좀 작은 거예요. 상용화까지도 시간이 네, 막 많이 기사 막 걸리고.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건 아직은 시장 저는 작다고 보거든요. 그 전기차에 넣으려면 그 나트륨 가지고는 안 돼요. 안 돼요. 아주 싼 차 있죠. 거긴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행거리 좀 긴 차나 네. 이쪽은 나트륨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쨌든 지금 이 리튬이 좀 핵심이니까 리튬과 관련된 광물 회사들 계속 그 중에 어쨌든 저는 포스코홀딩스 좋게 보고 포스코홀딩스만 광물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고려아연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LS 같은 기업도 하고 있고 이런 이제 광물 사업하는 기업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싶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소재 쪽에서는 저는 뭐 제2의 양극재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양극재를 대체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요즘에 그 좀 떠오르는 업종이 어디냐면 분리막. 왜냐하면 지난주에 분리막 회사 중에 SK 아이테크놀로지 장기 공급 계약을 맺은 거예요. 보통 양극재가 하거든요. 어디랑 맺은 거예요? 그 비밀 유지. 그래요. 공개가 안 됐어요. 근데 보통은 양극재가 막 그때 기억나시죠? 포스코피처엠이 40조, 맞아요. 에코프로 BM 막 계약 따내고 맞아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부러워했죠. 뭐 분리막이나 동박회사들, 야 우리도 저런 거 하고 싶은데 우리 왜 안 될까 했는데 이번에 SK 아이테크놀로지가 금액은 안 나와서 저도 모릅니다. 북미 회사래요. 북미 회사면 SK 온일 수도 있고 아니면 테슬라에 직납할 수도 있어요. 네. 아무도 모르죠. 근데 그걸 뚫어버린 거예요. 네. 공급 계약. 7년짜리 공급 계약. 2030년까지. 그러면 분리막 회사도 이제 그 스토리가 그려지는 거죠. 네. 나중에 동박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2차전지 이제 그동안 양극재만 갔다면 이제 우리가 미국에 뭐냐면 그 전액 회사랑요 분리막 회사는 미국에 공장 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IRA 규정에 의해서 이 전액과 분리막은요 미국에서 제조를 안 하면 보조금 못 받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중국에선 못 해요. 네. 그럼 우리나라 유리하겠죠. 핵심 소재가 아니고 네. 막 이런 거. 예. 근데 양극재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공장 지어도 보조금 받는데 여기는 그 분리막하고 이번에 전액은 어쨌든 미국에서 미국에 공장 지어야 된다. 이 조건을 달았어요. 그러면 한국한테 호재예요. 네. 왜냐하면 중국은 못 들어가니까. 네, 그러면 한국의 분리막과 전액 회사들은 거기에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업이 있다면 장기적으로 당연히 수혜를 받겠죠. 그래서 그걸 이번에 보여준 게 저는 SK 아이테크놀로지. 그래서 분리막과 전액도 한번 잘 공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2차전지 주식들이 조금 눈에 띄게 상승을 하려면 그 뭐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 같은 실적 부분에서 뭐 시장 컨센서스에 뭐 부합 내지 그 이상으로. 근데 그건 기본이죠, 사실. 그걸 딱 보여줄 때. 그건 기본인데다가 제일 좋은 거는 어쨌든 수주예요. 수주 공시가 조금 없었어요 그동안. 근데 이번에 이제 어쨌든 SK 아이테크놀로지도 좀 보여주는 좀 모습도 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모멘텀이 아까 포스코 말씀드렸지만 올해 10월이나 11월 정도에 한 3분기나 4분기에 포스코 그 광양제철소 그쪽에서 리튬 공장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호주 필바라 광산에서 이 리튬을 받아요. 그걸 가공을 해서 드디어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수산화 리튬을 드디어 양산합니다. 드디어 처음으로. 그걸 누가 해요? 포스코홀딩스. 진짜요? 해요. 그 내년에는 아르헨티나 염호 호수 있죠.
거기서 만들어진 리튬 가지고 수산화 리튬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올해랑 내년에 드디어 광산에서 나오는 거, 소금 호수, 그 염호라 그러죠. 리튬 호수에서 나오는 걸 각각 받아다가 이건 다 각각 포스코가 투자한 거예요. 에코프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에코프로도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일단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제철소 거기다 이제 야. 리튬 공장 만들어서 하니까 여기서 만약에 만드는 리튬이 이제 미국으로 가면 요게 지금 FTA 체결 국가잖아요. 보조금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2차 전지 전 업종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봐요. 이게 양산을 해서 성공해야죠. 야. 양산했는데 만약에 수율이 안 나와요. 그럼 또 고생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포스코홀딩스의 그 하반기 이슈가 정말 2차 전지한테 매우 중요한 또 이벤트가 남아있다. 포스코홀딩스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모르는 게 만약에 기대만큼 또 맞아요. 양산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잘 되면 당연히 모멘텀 되는 거고 안 되면 약간 실망 매물. 근데 만약에 이럴 수는 있어요. 혹시라도 수율이 안 나와요. 그냥 이거는 하나의 가정인데 주가 당연히 빠질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실망하니까. 그럼 투자를 하셔야 돼요. 수율은요 할수록 잡혀요. 잡히는 그럼 이걸 도망가지 마시고 분명히 공매도까지 겹쳐서 빠질 겁니다. 그럼 그거를 야 이거 수율은 만들수록 어쨌든 그리고 LG엔솔도 그렇고 SK 그 온도요 처음에 배터리 공장 만들고요 어마어마하게 고생했어요. LG엔솔이 몇 년 전에 폴란드 공장 만들고요 2년 고생했어요. 수율이 안 나온대요. 만들어도 지금은 거의 완벽하게 나오죠. 원래 이게 보통 처음 만들 때는 수율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포스코홀딩스 잘하니까 처음부터 잘하면 좋지만 혹시 안 나와서 실망 매물 나오면 도망가지 말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오히려. 저는 그러니까 그만큼 장기 전망은 좋은 거죠. 네, 산업적인 좋은 거죠. 전망.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은 반도체가 더 큰데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2차 전지가 막 더 커질까요? 아니 근데 그건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왜냐면 이 말씀을 해드릴게요. 저도 어떤 분이 했던 얘기가 좀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저도 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반도체 시장 되게 클 것 같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서 더 이 반도체보다 더 큰 시장이 많아요. 뭔지 아세요? 대표적인 게 여행 시장이래요. 그래요? 여행 시장이 더 커요. 금액으로. 그렇구나. 근데 여행 산업 그 기업 보고 삼성만큼은 안 되잖아요. 그러네요.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뭐 이익률도 봐야 되고. 그리고 보통 매출액 보면 월마트 있죠. 매출액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삼성보다 위대한 기업이라고 안 하잖아요. 2차 전지가 반도체보다 지금 커요. 시장 자체는 벌써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단지 그게 매출이 더 큰 시장이라고 그 산업이 더 위대하거나 더 크다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건 다른 거예요. 반도체 시장은 분명히 더 작은데 그럼 여행 산업이 훨씬 더 밸류 받아야죠. 그 위대한 기업이 독점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독점을 해야죠. 근데 반도체는 독점 산업이잖아요. 삼성과 하이닉스, 마이크론 3사가 독점하죠. 중국도 못해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GPU 독점하잖아요. 날라가죠. 맞아요. 그러니까 독점이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근데 여행사는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에. 만약에 하나투어나 모두투어가 전 세계 여행사를 다 독점했다.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보다 어마어마한 시총을 받고 있을 거예요. 루이비통 아시잖아요. 루이비통 거의 독점 아닙니까? 그러게요. K-팝이 왜 높은 밸류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터리도 지금 높은 밸류를 받는 건 미국을 독점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시장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반도체 2차 전지는 다 같이 좋아요. 정말 위대한 산업들 아닙니까? 이렇게 성장하는 산업에서 우리나라가 거의 1등 아니면 배터리는 엄밀히 말하면 2등이잖아요. 아직은 2등이에요. 중국 1등하는 거 인정해야죠.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근데 어찌됐건 그 2등인데 미국에선 1등이니까 그걸 인정하면서 같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터리는 아직은 사이클 없잖아요. 2025년, 6년 계속 성장하니까. 그래서 너무 저는 제발 좀 뭐 배터리가 낫니 반도체가 낫니 그렇게 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둘 다 같이 성장하는 산업이고 다만 그 반도체는 어쨌든 독점력이 훨씬 더 강하다. 근데 독점력이 강한 대신 단점이 이 너무 사이클이 커요. 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게 좀 있어서 진폭이 좀 있는 산업이란 좀 단점이 하나 있고 배터리는 그런 건 없어요. 고성장을 하는 건 인정하는데 우리나라 배터리 최대 단점은 어찌됐건 미우나 고우나 중국이란 잠재적 경쟁자가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얘네가 뭔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어찌됐건 중국이 지금 중국에서 1등 하는데 만약에 미국이 열린다거나 그렇죠. 유럽에서 얘네가 뭔가 음. 1등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잠재적 경쟁자가 있다는 건 항상 불편한 이슈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좀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아직은 미국에서 못하니까 네. 그 밸류를 줘야 된다. 그래서 서로 성격이 다른 거지. 뭐 이게 낫니 저게 낫니 너무 그렇게. 그래서 저는 둘 다 그냥 네. 예, 그거를 각각의 하나의 위대한 산업으로 봐야지. 음. 예, 그러니까 또 이런 분도 계세요. 또 엔터랑 비교하고. 음. 야 엔터가 더 나은 거 아니야? 음. 엔터 대체할 게 어디 있어? 근데 엔터는 또 엔터고. 그렇죠. 그래서 너무 그거를 그리고 그 나는 배터리만 공부했다. 그럼 배터리만 투자하시면 되고 네. 나는 배터리 솔직히 모르겠다. 내가 공부해봐도. 음. 근데 난 반도체 했더니 반도체 매력 있다. 음. 그럼 반도체 하시면 되고. 각자가 스페셜리스트가 되면 돼요. 네. 그래서 너무 그거를 분리해서 흑백 논리로 보지 말자. 네. 그럼 정말 이 세상이 너무 어둡게 보여서 좀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섹터별로 뭐 거장들도 세 섹터나 뭐 5섹터 이렇게 분산해서 하라고 하잖아요. 그럼요. 항상. 그러니까 반도체도 하고 그 중에서 뭐 2차 전지도 내가 좋은 거 있으면 하시면 되고. 네. 다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2차 전지가 한참 비쌌잖아요. 그때 4월. 4월처럼 그때는 투자하지 말자는 네. 겁니다. 그때 제가 왜 놀랬냐면 4월 초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4월 달 초였나 그때 어느 날요. 네. 깜짝 놀란 게 2021년도에 그 생각이 너무 똑같이 데자뷰가 된 거예요. 2021년 1월 11일로 아직도 날짜 기억하는 게 삼성전자에 대해서 개인 투자분들이 몇 주를 하루에 그날 96,000원 간 날. 근데 2023년 4월 초로 제가 기억나는데 이틀 동안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날 혹시 기억하시면 포스코홀딩스랑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주가 폭등한 날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10몇 프로씩. 네, 그날 개인들이 다 샀어요. 근데 그날이 실제로 꼭지였어요. 그날 찍고 한 며칠 좀 오르다가 빠져버렸죠. 그러니까 제가 그날 너무 좀 걱정되더라고요. 그때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이 기업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개인들이 너무 쏠리면 반대 현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럴 때만 조심하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좀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계를 하셔야 될 거는 남들이 다 좋다 해서 쏠릴 때는 각별이죠. 그 위대한 삼성전자도 빠지고 우리나라 2차전지 좋은데도 빠져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만 경계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어떤 산업이 좋을 때 쏠릴 때는 항상 좀 경계를 하자. 네, 그걸 좀 당부드리고 싶어요.